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고백.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 태생의 스위스 작가로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인간 내면의 탐구와 자아 실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표작으로는 데미안, 시타르타, 유리알 유이 등이 있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에서는 1906년에 발표된 헤세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인 그의 초기 작품으로 헤세의 자전적 요소가 담겨 있으며 당시 독일 사회와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청소년기의 내면적 갈등과 성장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수레바퀴 아래에서.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는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 슈바르츠 발트에서 태어난 내성적인 소년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 요제프와 함께 살며 낚시를 즐기고 자연을 사랑하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과 아버지는 한스가 뛰어나게 명석한 것을 알고 신학교에 진학하여 교사나 관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스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을의 명문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한스는 성실하고 수능적인 학생으로서 아버지와 교사들의 기대에 따라 엄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학교의 엄격한 종교적 규율과 주입식 교육, 높은 성적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는 한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며 그는 점차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잃어갑니다. 한스는 자신이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는 공부에 열중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끊임없이 피로와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 신학교에서 한스는 하일러라는 자유분방하고 반항적인 친구를 알게 됩니다. 하일러는 한스에게 수능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세계를 보여주고 한스는 하일러의 자유로운 사고와 문학적 재능에 매료됩니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 한스가 자신이 억압해왔던 내면의 갈망과 본성을 직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토록 의지했던 하일러가 퇴학을 당하며 신학교를 떠나면서 한스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고 하일러를 제외하면 신학교에서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었던 한스는 교사들로부터도 진정한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스는 신경쇠약에 걸려 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신학교를 그만둔 후 한스는 자신의 삶에서 잠깐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혼란과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억압적인 환경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잠시 안도감을 느끼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성을 잃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고향에서 한스는 엠마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엠마는 다른 도시로 떠나가 버립니다. 엠마가 떠난 후 한스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에 빠집니다. 다른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위안을 얻지 못하며 그의 내면에는 점점 더 깊은 우울과 무기력함이 쌓여갑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한스는 대장간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육체 노동의 고단함과 엠마의 부재로 인해 다시금 삶의 의미와 동력을 얻지 못하며 힘들어합니다. 결국 한스는 술에 취해 강물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그의 죽음이 자살인지 사고사인지는 명확히 표현되지 않지만 이는 한스가 사회와 억압적인 교육 제도의 기대와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내지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좌절과 패배감, 우울감에 빠져서 건강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안타깝고 슬픈 결과였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삶과 수레바퀴 아래에서 한스와의 닮음과 다름. 수레바퀴 아래에서는 헤르만 헤세의 초기 작품으로 그의 자전적 경험이 뚜렷이 반영된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헤세가 어린 시절 겪었던 교육 제도와 심리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기대 속에서 느낀 억압을 기반으로 합니다. 수레바퀴 아래에서 라는 책의 타이틀이 가진 의미는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가 사회적 기대, 교육 제도의 압박과 자기 정체성 상실로 인해 결국은 강압적이고 비인간적인 사회 시스템인 수레바퀴에 올라타지 못하고 수레바퀴 아래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 결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소설 수레바퀴 아래에서 한스 기벤라트가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 교사의 기대 속에서 성적 우수와 성공을 강요받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하고 신학교의 억압적 분위기와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한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파괴되어지는 것처럼 헤세 자신도 독일의 엄격한 교육 시스템 아래에서 종교적, 도덕적 규범을 강요받으며 성장했으며 헤세의 부모와 교사들 또한 그에게 신학교 진학과 학문적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헤세는 실제로 신학교에 다녔으나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내면적 세계와 자유를 중시했기 때문에 신학교의 강압적 환경에 깊은 반감을 느끼며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헤세의 신학교 경험이 수레바퀴 아래에서의 주인공 한스의 비극을 통해 독일 사회와 교육 제도가 개인의 자아 실현과 행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소설을 쓰게 된 자전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헤세 또한 신학교를 자퇴한 후 혼란과 방황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헤세가 신학교를 중퇴한 후 수레바퀴 아래에서의 주인공 한스처럼 가정과 사회의 기대를 벗어났지만 동시에 삶의 방향성을 잃고 깊은 우울감에 빠졌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레바퀴 아래에서의 한스가 신학교를 그만둔 뒤 내면적으로 붕괴하며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소외를 겪으며 비극적인 죽음으로 맞이하도록 글을 썼던 것은 그만큼 헤세가 느꼈던 극단적 좌절과 상실감의 극적인 표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다행인 것은 현실 속의 헤르만 헤세는 소설 수레바퀴 아래에서의 한스처럼 우울감과 패배감, 삶의 동력을 잃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문학과 예술에 몰두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자신과 비슷한 억압적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그 억압과 상실감, 잃었던 삶의 방향성을 극복한 사람으로서 또한 작가로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억압적인 사회 속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정체성을 찾고 내면적 갈등과 좌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독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소설 수레바퀴 아래에서는 단순한 소설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와 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개인의 자아 실현과 행복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제시합니다.